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네, 이 시각 한래킹 마지막 폭행 탓 이혼 청구입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또 밀수 의혹 등으로 지난해 한 3년 동안 다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이 만나보셨는데요.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남편 측이 말하기를 아내의 폭행을 소송의 주된 이유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네. 폭행을 당했다는 네,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자가 다 이혼을 원하면 소송을 하지 않죠. 협의 이혼으로 끝납니다. 네, 그렇죠. 혹은 뭐 이게 조금 이제 뭐 재산 문제라든가 양육권 문제 분쟁이 있어도 네. 조정을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한쪽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의 합의 조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이 재벌가에서 나온 이혼은 이무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인 이무재 고문은 난 이혼을 원치 않는다. 가정을 지키겠다. 이거잖아요. 소송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에서도 남편이 소를 제기한 입장이고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입장인데 이게 합의로 끝나지 않았다. 소송으로 들어갔다. 이건 그렇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사실은 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호간에 또 조건이 지금 이 이혼의 조건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계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남편 측에서 이혼에 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강력해야만 이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폭행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인 자신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습적인 뭐 가정폭력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어떤 뭐 부부간의 갈등과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참 이게 깜짝 놀랄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이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가정폭력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네. 두 측이 있으면 한쪽이 주장을 하면 또 그쪽이 반론을 내기 마련인데 일단은 그 남편 측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남편이 왜 이렇게 했느냐. 조현아 씨 측 주장은 이겁니다. 남편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를 하다가 이걸 받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력도 폭력이지만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한 부분이 예.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폭력이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가정은 파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아이들을 이런 폭력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교육시키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양육권도 아버지인 내가 갖겠다라고 함께 주장을 했거든요. 되게 이렇게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무리가 있을 때는 사실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기 마련인데 조현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가정폭력은 아닙니다만 다른 폭언이나 폭행 문제에 또 워낙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문제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남편의 폭행 주장을 두고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제 뭐 다툼이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에서는 뭐 재산 분할 또 이제 또 주장하고 있는 이제 양육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혼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조현아 전 부사장 그걸 이제 거부를 했고. 근데 사실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재판사에 이혼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냥 파탄 사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현아의 폭행이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탄 사유가 조현아 씨의 폭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유죄를 줘야겠죠. 그럼 유죄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건 이제 재벌이기 때문에
그 금액수는 상당히 좀 일반에 비해서 높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것이 양육권, 친권이라고 봐요. 예. 근데 양육권, 친권 자체를 일반적으로는 여자에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녀들의 이제 안정적인 그런 건데 진짜 최근에 와서는 자녀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도 많이 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폭행으로 인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조연아 씨에게 있다고 한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이 남편에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산권이겠죠. 예. 지금 결혼을 해서 또 쌍둥이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결혼 생활 동안 축적해온 재산이나 부가 어느 정도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이 소송의 어떤 판가름의 잣대는 과연 조연아 씨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느냐. 이제 그것이 그 추후에 유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관련된 재산 분할은 제외가 되겠죠. 재산 분할은 원래 그 파트너 원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조연아 씨 입장에서는 특히 만약에 자기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육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난해 이제 8월 이혼 소송을 냈고 근데 거의 이제 지난해 4월이군요. 네. 지난해 4월에 이제 이혼 소송을 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다가 이혼 사유가 폭행이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물음표고 그리고 부부간의 폭행이나 폭언을 어떻게 과연 증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제 형사소송에서처럼 그 폭행 부분을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혼 소송이 있어서. 그렇죠. 이혼 소송에는 상당히 이걸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폭언, 이러한 것들이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대부분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조연아 씨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로서 어떤 폭행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이혼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녹취 파일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진단서도 뭐 그렇죠. 뭐 진단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뭐 자신의 말만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4월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한다면 예.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 분할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네. 사실은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 양육권에 관해서도 뭐 파탄 책임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아마 둘이 얽혀 있는 재산권 때문에 이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면 요즘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뭐 가정불화 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대다수가 사실 지금까지는 여자분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남성의 피해자인 경우도 꽤 생기고 있다면서요? 매맞는 남편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몇 년이 되긴 했어요. 처음에 들릴 때만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었는데 점점 통계 수치로 나오는 것을 보면 꽤 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1년 만에 매맞는 남성의 증가폭이 23%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거에는 매맞는 남편들이 스스로 매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통계 수치가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국 남성의 전화 이런 데 이제 전화하는 건수 우리가 주로 여성의 전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남성의 전화라는 이런 담당 부서가 생겼을 정도라면 네. 매맞는 남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예전에는 가장이라고 하면 어떤 그 집안의 경제력을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남성이 어떤 뭐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경제적인 어떤 기둥이라는 점에서 가장의 역할을 굳건히 해왔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뭐 실업자 수 이런 것들만 봐도 40대부터 지금 실업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 50대 가장들이 예전만큼 경제력을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마 이런 거에 영향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은 사실 뭐 이게 매맞는 남편이라는 게 뭐 주변에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과거보다는 흔하죠. 이게 사실 긍정적인 측면은 여권이 신장됐다. 과거의 남성의 권위에 특히 가정 내에서 네. 여성들이 많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됐었죠. 근데 이게 힘의 우위가 이렇게 아까 변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균형을 잡아간다는 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좀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양성 갈등의 시대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변화가 좋으려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줄어들고 양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되는데 없어져야겠죠. 거꾸로 이번에는 뭐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폭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 이거 폭력의 증가는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성이 조화롭게 평등을 이루는 사회로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는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혼 소송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파탄의 책임으로 원인을 삼는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과거에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 가정폭력.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지? 남편이라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왜 이혼 소송이랄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하냐면 본인이 그 문제를 삼았을 때 자기의 나약함, 불신, 사회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오히려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폭행이나 폭언이 있어도 이걸 문제를 삼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예. 하지만 남자는 내가 폭행을 당했다. 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면 굉장히 이건 연약하면서 뭔가 불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숨겨왔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사실 2016년도인가요?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3.8% 정도. 이제 드러난 것만 그런 거예요. 예. 남자들이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한 3.8%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남녀 간에 이제 이 평등을 맞춰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폭력이나 폭행에 있어서는 이 예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